아에라는 자기 애착이죠.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그 오염된 자아의식일 뿐이다. 그 이 칠식 때문에 모든 것이 사실은 자기중심적으로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럼 팔식은 뭐냐 하면, 팔식은 전 5식부터 6식, 7식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바탕인데, 이걸 이제 아리아식이니 무몰식이니 장식이니 뭐 종자식이니 뭐 여러 가지 다른 이런 무구식이니 이런 말을 하는데, 이 팔식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이 교파에 따라서 팔식은 진식이다라고, 이제 때묻지 않은 무구식이다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아니다. 팔식 안에도 오염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오염된 것과 순수한 마음과 오염된 마음을 다 담고 있는 그런 창고와 같은 거다. 이제 후대로 오면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가죠. 그래서 이 팔식은 마치 우리 무의식처럼 모든 우리의 인식, 기억, 모든 걸 다 저장하고 있는 그런 창고와 같은 거다. 가장 근본적인 우리 인식의 바탕이 되는, 혹은 마음이라고도 얘기를 해도 돼요. 그게 팔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전오식하고 이제 요거를 네 가지로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전오식은 감각지각이고, 육식은 우리의 정신작용이고, 흔히 말하는 제7식은 아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중심적인 사고. 근데 팔식은 그 전체를 포괄하는 인식의 그 근본 바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유식학에서는 깨닫게 되면은 이 인식이 팔식 안에는 이제 번뇌망상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번뇌망상이 벗어난 완전히 깨끗한 인식도 팔식 안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5식, 6식, 7식, 8식이 다 완전한 지혜로 바뀌게 될 때를 무분별지라 그래요. 이게 전체적으로 말하면 아직은 자기중심적이든 5식을 통해서든 6식을 통해서든 8식에도 아직 때묻은 게 있으니까, 때묻은 걸 완전히 없애고 분별하던 걸 없애서 더 이상의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지혜를 무분별지라고 하는데, 이 무분별지가 요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이 됐느냐 하면, 이제 먼저 8식부터 봐요. 8식이 이제 전체 모든 인식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8식이 완전한 자기 성품을 보고 일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알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대원경지라고 해요. 그 대원, 큰 거울이, 둥근 거울이 온 우주를 다 비추고 있다라는 거, 있는 그대로 속속들이 다 이제 지혜를 통해서 다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 과정은 법신하고 관계가 돼요. 나의 성품이 일체 모든 걸 그대로 다 아는 거예요. 그 구경이라는 얘기는 이제 하음 십지나 이제 여기에서 봤을 때 최종적으로 깨달음에게 도달하게 된 마지막, 그러니까 초기 불교로 얘기하면은 이제 멸진정에 들어가 있는 인식이고, 하음 사상으로 얘기하면은 최고의 깨달음으로 구경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가지고 왔나 안 가져? 여기 없네? 여기 안에 여기 있네. 자, 예를 들어서 하음과 유식에서 보살 수행 계위를 뭐 이제 52, 41, 유식 5위 이런 식으로 나눠 놓는데, 이게 하음 십지는 보살이 들어가는 경지인데, 여기서 보살도 일지, 이지, 십지보살까지 10가지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의 지위를 구경이라고도 하고, 이제 하음 사상에서도 등각 묘각으로 나누는데, 이거는 부처의 지위예요. 근데 유식에서는 5가지 위치로 나누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살 초지에 들어오는 것을 통다리 혹은 견도위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름을 굳이 외우지 말고, 이제 견도라는 말이 뭐냐 하면, 통달했다라는 말은 일체 모든 이치에 눈을 뜨고 본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가 안 됐다는 말이야. 그 뒤에 나온 게 수습 혹은 수도라는 말은 이 이치대로 본 것을 흔히 이제 선종에서 말하는 해오예요. 머리로 이치로는 이해를 했어. 근데 아직은 완전히 행동으로까지는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되도록 하는 게 수도예요. 그런 다음에 더 이상의 걸림이 없이 되는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가 부처의 지위고 구경위예요. 유식에는 이걸 구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앞으로 가면은
전팔식에서 오염된 인식작용이 완전히 없어져서 모든 것을 훤하게 비추듯이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지혜를 대원경지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궁극적인 부처가 됐을 때 되는 거니까 이거 법신하고 연결되는 그런 이제 그건데, 그 다음에 전 7식이 아레아식 말고 말라식인데 이거는 아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끊임없이 나를 내세우는 모든 육식의 인식작용을 우리가 5식의 감각기관을 통해서든 6식의 인식작용, 사고작용을 통해서든 그 사고작용을 한 것을 자기의 판단이 옳다라고 끊임없이 내세우는 게 7식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내가 옳다라니까 끊임없이 나를 내세우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가 없어져야 상대방과 나하고의 관계가 평등해지는 거니까, 나를 없을 때, 아집을 없을 때 나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나만이 있다라고 생각, 아집이 없어질 때 나와 남을 평등하게 보기 때문에 그게 평등성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 초기 불교로 얘기하면 무아를 깨닫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육식이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 의식작용이에요. 보통 말하는. 이 의식작용이 묘관찰지로 바뀐다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요, 육식은 끊임없는 사고작용인데, 이 사고작용에서 통찰을 하게 되면 이제 사량분별이나 개념적인 사고를 벗어나서 이 개념을 벗어난 진정한 의미의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 묘관찰지예요. 있는 그대로 통찰하게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인식작용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실제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신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전오식이 뭐냐 하면, 성소작지라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볼 때 보는 그대로, 들을 때 듣는 그대로, 냄새 맡을 때 냄새 맡는 그대로, 맛볼 때 맛보는 그대로, 우리 몸을 통해서 촉각을 인식할 때 있는 그대로 바로 그것에 애착하거나 헷갈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 매 순간순간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 더 어긋남이 없이 알게 되는 경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매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말하고 행동, 그러니까 신구이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깨달음에서 어긋나지 않게 되는 과정이에요. 과정이라고 하면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내가 부처가 되어서 부처로서 사는 삶이에요. 그게 전오식도 완전한 깨달음인 부처가 됐을 때 현실화되는 것이 전오식이 성소작지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전팔식하고 전오식은 완전한 깨달음인 부처가 됐을 때 비로소 대원경지하고 성소작지가 이제 대원의 지혜예요. 큰 거울과 같은 지혜, 모든 걸 다 비추는 지혜. 성소작지는 뭐예요? 내가 가는 곳, 있는 곳, 내가 모든 대상을 대하는,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곳에서 부처의 지혜로 그대로 보게 되는 거. 이거는 부처가 됐을 때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요거 이제 구경위에서 가능한 건데, 그런데 평등성지하고 묘관찰지는 왜 그 중간에 보세요. 제일 뒷부분 견도위에서 처음 일어나서 구경위에서 완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를 버리고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라는 걸 이치로 알게 되는 것은 아직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진짜 나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처음 이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되지 않았더라도 보살의 지위에서 이거는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묘관찰지도 마찬가지예요. 개념은 개념일 뿐이구나, 그게 진리 그 자체는 아니구나 하고, 개념 자체는 말이라는 것은, 우리 개념이 말이잖아요. 말은 있지만 실체는 없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묘관찰지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완전히 부처가 되기 전 성소작지나 대원경지를 이루기 전에도 이러한 이해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가경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우리 선종의 선사들이 능가경을 초기에 많이 인용하는데 능가경에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어떤 말이 있냐 하면은요. 거북이 털하고 토끼 뿔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거북이 털이 있어요, 없어요? 토끼 뿔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체는 없는 거. 이걸 알게 되는 게 묘관찰지예요. 아, 그거는 말만 있지 실체는 아니고 방편상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구나.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면 말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북이 털 이러면은 거북이 털이 어떻게 생겼지? 그 대상에 벌써 딸려가가지고 토끼뿔 그러면 토끼뿔 난 걸 자꾸 상상을 하고 그 대상을 상상을 해. 그렇게 되면은 말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가짜라는 걸 알게 되는 게 묘관찰지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직은 성소작지는 되지 않았잖아. 성소작지는 어떤 대상에 대하든 색을 보든 소리를 듣든 냄새를 맡든 뭐 맛을 보든지 간에 그 모든 대상에 응해서 그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부처의 지혜로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는데 그 밑에 있는 말이 뭐냐 하면은 전식득지라는 말이 8식, 7식, 6식, 5식이 전환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지혜로 바뀐다라는 말이 전식득지예요. 지혜를 얻는다 이 말이죠. 그럼 식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의미로 쓰였을까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생각. 우리의 의식작용이 5식의 작용이든 6식의 작용이든 7식의 아집이든 일단 8식의 작용이라 하더라도 뭐예요? 이 식은 완전한 인식이 되지 못한 우리가 이제 유식오에서 말하는 오염된 식별작용이란 말은 완전한 인식이 아닌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유루의 분별지라는 말이 유루예요. 요거는 이제 번뇌망상이라는 뜻이에요. 유루라는 번뇌망상이 있고 세는 데가 있다는 말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말이죠. 그 분별의 인식작용이 식인데 그것을 완전히 전환을 시켜서 번뇌망상이 아닌 분별 없는 지혜, 그게 무분별지로 전환이 되는 거, 이게 깨달음을 이루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식득지는 이렇게 8가지의 인식이 4가지의 깨달은 지혜로 바뀌는 걸 전식득지라고 얘기하는데 전식이 이루어지는 게 전환이 어디에 의지하느냐 이 말이에요. 의지처를 전환시킨다라는 말인데 의지처가 어디에 의지처예요? 전 5식과 6식, 7식은 물론 아리아식도 오염이 되지 않는 청정식에 의지해서, 그럼 청정식이 따로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본래 성품에 의지해서 번뇌망상이 없는 분별하지 않는 지혜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는 거, 이게 전이라고 하고 전이를 통해서 식이 지혜로 바뀌는 걸 전식득지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말도 전식이라는 말하고 비슷해요. 그게 가까워요. 그렇게 해석해야만 기독교도 제대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회개라는 라틴어가요. 원래 히브리어에서 온 그 말인데 메타노이아가 의식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걸 얘기해요. 의식이 근본적인 전환이야. 의식이 어떻게 전환되느냐? 거듭나야 돼. 죄인으로서 생각이 예수님의 지혜로, 빛으로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 그러니까 천국이 가깝죠. 그래서 우리 이제 유식에서 말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 식이 그냥 생각이라고 해도 돼요. 식별작용이 더 이상 분별을 하지 않고 분별을 넘어서는 분별이 없는 깨달음으로 전환이 되는 게 전식득지고 의식의 전환이다. 의식의 전환을 통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무분별지로 전환이 되는데 이 무분별지를 4가지로 나눈 것이 그냥 이걸 뿐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한번 이제 4가지 지혜를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 뭐가 되냐 하면은요.
제8식이 전환이 돼가지고 얻는 무분별지가 이제 대원경지인데, 8식 안에 있는, 8식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잡념법이라는 말은 잡스럽고 오염된, 때 묻은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없어지는 거. 그래서 맑은 대원경처럼 된 상태가 이제 우주 전체가 큰 거울처럼 돼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듯이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걸 아는 지혜. 이게 이제 부처가 됐을 때 처음 성취가 된대요, 이거는. 진짜 완전히 깨달았을 때. 평등성지는 이제 번뇌 망상의 가장 근원이 되는 제7식이 없어졌을 때. 분별제가. 요거는 뭐가 없어져요? 자아에 집착하는 차별심이 없어지는 걸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아에 집착한 차별심이 없어지니까 작타를 평등하게 보게 되니까 평등성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평등성지를 이루었을 때 비로소 보살의 자비심이 나오는 거예요. 대자비심이. 그래서 중생대소하는 마음도 여기에서 나오고, 그리고 마음의 자타에 걸림이 있는 것이 병인데 이것이 없어지고 이제 통다리 위에서 이제 견도위라 그래도 일단 이제 진리가 뭔지 눈을 뜨는, 아직 부처는 덜 됐지만 보살의 지위에서 요거를 일부를 보게 되고 이제 부처가 됐을 때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고, 묘관찰지는 육식이 전환하는데 의식에서 개별적이고 개념적 인식, 우리가 요게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우리 의식 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육식이. 그런데 요게 이제 사물의 진상을, 자체상과 특질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물을 구분하잖아요. 이게 카메라고 책상은 뭘 책상이라 하고 의자는 뭘 의자라고 하는 거, 우리 분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과 동시에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편적인 특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 책상이 영원한 책상이 아니잖아요. 상대적일 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고 구분하는 모든 범주는 상대적인 조건 속에서만 책상도 책상인 거예요. 그 책상 위에다가 매트리스 깔고 누우면 침대가 되잖아. 그런 것처럼 항상 상대적으로 바뀐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상대적이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육식의 사랑분별이라는 말은 끊임없이 우리는 인식작용을 통해서 범주를 나누는 게 사랑분별이에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자꾸 구분을 하잖아. 이게 분석이에요. 근데 공을 들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고 애쓰지 않더라도 이 말이에요. 저절로 이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상대적인 한계까지도 알고 대상을 인식하게 되는, 그리고 더 이상 나의 분별작용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뭐뭐라고 인식하는 거는 지금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내가 이렇게 인식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더 이상 고정된 거라고 보지 않는, 이렇게 되니까 특별히 공을 들이지 않아도, 사랑분별하지 않아도 분명하게 이제 그 인식을 하게 되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묘관찰지예요. 통찰한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 묘관찰지를 얻게 되면 이제 훌륭한 스승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스승이 된다라는 건 색성향 미촉법 모든 것에 대해서 철학이든 사회를 가리키든 음악을 가리키든 미술을 가리키든 색을 가리킬 때, 예를 들어서 색의 모든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진짜 미술을 가리키는 거고, 소리를 들었을 때 소리의 모든 상태를 다 알아서 잘 가리키는 게 진짜 훌륭한 음악 선생이잖아. 이렇게 중생의 근기를 알아서 그 세상이란 어떤 거야 하면 사회선생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잘 설하는 게 그 방편에 따라서, 그러면서 뭘 아는 거야? 수학자는 수학을 설명하고 뭐 사회선생은 사회를 설명하지만 그게 절대적 진리는 아니고 항상 상대적일 뿐이다라는 것을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가르쳐 주는 게, 그게 훌륭하게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심을 끊게 하고, 그게 의심이 더 이상 생기면 안 되잖아요. 뭐 무슨 과목을 공부하든 세상을 공부하든.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거니까 묘관찰지를 얻어야 진짜 제대로 된 법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안락을 얻게 한다는 거, 그런 거고. 이것도 견도위만 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분을 얻고 이제 부처가 돼야 완전히 성취가 된다. 성소작진 아까 얘기했어요. 전 오식이 안입이 설신이 색성양 미촉을 봤을 때 일체에 응하여 그거예요. 색성양 미촉법에 응해서 오식의 감각작용이 어떻게 전환이 돼요?
내가 색성량 맛이죠. 그래서 색성량 미촉을 볼 때, 그때 대했을 때